오늘은 영상의 개수가 좀 많습니다. 이게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요. 자, 방금 전까지 정책 의제 형성, 수많은 사회 문제 중에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이제 골라냈어요. 정책 의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? 정부의 정책 수단이에요.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자, 150쪽 아래서 두 번째 줄이요. 정책 수단, 도구. 야, 이게 예를 들어서요. 한글로 작업할 거냐, 엑셀로 작업을 해야 되냐,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야 되냐, MS 워드로 작업을 해,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자, 151쪽에 그 제목만 좀 볼게요. 정부가 직접 하는 거. 자, 대표적인 게 국방이에요. 이거는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. 외교, 절대 맡길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정부가 직접 하는 거, 이것도 수단이에요. 두 번째, 공공기관을 하나 만들자. 대표적인 게 한국장학재단입니다. 야, 너희는 대학생들 그 등록금 문제도 좀 해결하고 대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민주성입니다. 좀 어렵게 얘기하면요. 자, 교육의 민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좀 해봐. 이걸 우리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. 좀 힘들어. 자, 만들어. 재단 만들어. 너희가 해. 이게 공공기관을 이용한 수단이에요. 자, 그 다음 지역사회 NGO. 이거 우리가 캠페인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길거리도 다니면서 캠페인도 하고 뭐 마스크도 나눠주기도 하고 손 소독제도 좀 뿌려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. 이런 게 이제 지역사회나 NGO, 시민사회단체를 이용한 그리고 협력하는 정책 수단인 거고요. 대표적인 캠페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시장 영역을 동원한 뭐 활용도 있는데 뭐 경매제도 152쪽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나 민영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전 개인적으로 민영화보다는 민간 위탁. 우리 동네 요 구역에 대해서 자, 환경 정화, 자, 쓰레기를 좀 치워주실 기업을 모집합니다. 그럼 계약서 쓰고 너희가 요 구역에 대해서 쓰레기를 언제 이렇게 치워주면 우리는 돈을 지급하겠다. 이게 바로 계약이죠. 그리고 152쪽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바우처. 자, 이용권, 다른 말로는 쿠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현금 대신에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, 우리나라는 전자바우처니까 카드 같은 걸 주죠. 그래, 나는 뭐 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 카드를 가지고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 기관에 가서 뭐 상담을 받고 그걸로 결제를 하면 상담해준 그 상담료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런 방식의 바우처,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보면요.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. 그 복지 혜택 같은 거. 나는 나이가 많은데 우리 집에 한 번 정도 누가 방문을 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. 어르신 내가 거동이 불편하다. 그러면 그 동네 안에 여러 가지 센터가 많아요. 뭐 노인 무슨 센터 같은 것들이 많아요. 자, 정부 입장에서는 야, 너희 센터가 좀 그런 분들을 너희가 좀 돌봐줘. 그럼 우리가 너희한테 지원금을 주겠다. 또는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우리가 뭐 지역 화폐, 상품권, 이렇게 우리가 뭐 전통시장 상품권 이런 거 있잖아요. 전부 수단이에요. 정책의 수단입니다. 자, 이거를 가지고 전통시장 가서 이렇게 현금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. 그래야 재래시장의 상권이 활성화된다. 이게 이제 정책 수단인 거고요. 자, 152쪽에 뭐 규제. 자,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있다는 거. 요 정도는 뭐 아실 거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152쪽입니다. 자문위원회는 이게 우리 머리에는 도저히 나오는 게 없어.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하죠.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자력 뭐 같은 거, 그 다음에 최저임금,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어요. 뭐 물가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 다음에 금융, 자, 금리를 인상할까 인하할까 동결할까 이런 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, 그 분야에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. 이게 바로 자문위원회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153쪽에 보조금. 이건 나는 익숙하죠. 뭐 소상공인, 뭐 자영업자 이런 보조금 대표적인 거고요. 자, 대출, 지급보증, 정부보험. 자, 이제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외국과의 무역을 하시는 분들, 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물건이 오다가 뭐 이게 다 없어졌다, 뭐 이런 등등의 보험을 좀 들어둘 필요가 있죠. 그걸 이제 정부가 대신 해주고 있다는 거. 자, 신용보증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정부가 해주는 겁니다. 그것도 일종의 수단이고요. 그 다음 조세지출. 자, 세금을 감면한다. 세금을 좀 늦게 내도록 완화해준다.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조세지출에 관련된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. 자,
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 정부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 153쪽에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. 자, 세금을 이제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. 정부가 그 정보를 제공 홈페이지에 뭐 어떤 게시물을 계속 올린다든가 SNS에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고요. 자, 154쪽에 이제 요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 권고와 설득, 되도록이면 이동량을 자제해 주십시오. 이번 명절에는 되도록 뭐 만나지 마십시오. 이런 거 등등입니다. 이게 바로 설득과 권고. 그리고 이제 뭐 SNS를 중심으로 엄청난 홍보, 현수막으로 달기도 하고 뭐 문자를 보내고 전부 다 정책 수단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교육이 교육이요. 교육이 굉장히 큰 정책 수단입니다. 자, 우리가 뭐 좋든지 싫든지 간에 대학 수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관련된 뭐 내용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부를 하잖아요. 그것이 엄청난 정책 수단인 거고,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에 뭐 완전히 목숨 걸고 지금 교육을 하는 나라이고 목숨 걸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,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 국가의 뭐 인재 양성, 자, 인적 자원 개발, 뭐 나름대로 그 굉장히 훌륭한 목표가 있습니다. 그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장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정책 수단은 제가 볼 땐 교육이에요. 그리고 내가 바로 교육을 받아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도 중요한데, 이 사람이 시간이 걸려. 이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뭘 어쩌고저쩌고 해서 40대, 50대쯤에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, 또는 뭐 해외에 영향을 주는 엄청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뭐 그때쯤 그게 이제 꽃피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야, 이거는 저 사람에게 우리가 어릴 때 뭐 어떤 교육이라는 정책 수단을 잘 투입을 해서 이 사람이 상당한 뭐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됐구나,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교육은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굉장히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정책 수단까지 우리가 155쪽까지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, 원래는 더 말씀을 드려야 하나, 이거를 뭐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압축해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정책 수단, 의제 형성까지 말씀을 드리고,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책 분석, 결정, 집행 평가, 종료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